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과 독일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사업에서 독일 레이파르트 2A7과 격전을 치를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폴란드의 디펜스 24가 보도한 데 이어 이번에는 노르웨이 매체 TU가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TU는 12일 노르웨이에서 새로운 전차 독일과 한국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2A7이 올겨울 한국 K2 흑표 전차를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U는 또 올겨울 동절기 시험을 비롯해 차기 전차 사업 선정 일정을 자세하게 다루면서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예레나에서 한 동절기 시험에서 최상의 점수를 얻어 자주포 사업을 수주한 점도 소개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도록 만들어진 우리 방산 무기들이 신뢰를 얻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지난해 11월 노르웨이가 노후 레오르파트 2A4의 노를 대체할 차기 전차 선정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레오파르트 A와 함께 K2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K2 전차는 120mm 55구 경장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으며 1500마력의 강력한 디젤 엔진을 탑재해 포장 도로에서 최고 시속 70km/h에서 5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적외선 화상 경보 시스템, 발전된 능동형 연막탄 발사기, 레이더와 적외선 스텔스 시스템, 운동에너지탄, 방어용 장갑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를 이용해 목표물의 자동 획득과 자동 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차 자체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포신과 포탑을 움직여 목표물 조준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으로 목표물의 거리를 계산하고 포탄이 날아가는 탄도를 예측하여 발사각을 조정하는 탄도 보정을 자동화시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안정성을 위해 복합 장갑의 폭발 반응 장갑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K2 전차는 길이 10.7m, 너비 3.6m, 높이 2.4m에 무게는 55톤으로 낮고 가벼운 몸집입니다. 자동장전 장치를 장착해 승무원은 3명만이 탑승하며 한속거리는 450km입니다. 반면 레오파르트 2A7은 독일 KMW가 네덜란드가 보유한 레오파르트 2A6을 기반으로 최신 장갑과 시가전을 위한 특수 장비를 추가한 전차입니다. 120mm 55구 경장 활강포와 7.62mm 동축기관총과 12.7mm 기관총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화생방방호 능력과 화재 진화기, 파워패드알기, 열영상 체계, 전차장용 파노라마 조준기 등을 갖췄습니다. 대전차 유도 미사일과 송유탄을 방어할 수 있는 장갑을 장착했습니다. 전차차에는 부가장갑을 추가로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2A7은 길이 10.97m, 너비 3.81m, 높이 3.64m에 무게는 64.5톤이지만 최고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풍속거리 역시 450km입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현재 약 50대의 레오파르트 2A4의 노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기 전차의 수량과 비용 제한서는 내년에 의회에 제출하고 2025년부터 새로운 전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어느 전차를 선택하든 새로운 전차 도입 시점에 노르웨이 전차는 차량 40년을 넘는 노후 전차가 될 전망입니다. TU에 따르면 노르웨이군이 사용 중인 레오파르트 전차는 1983에서 1985년 생산된 것으로 노르웨이는 중고 전차를 2001년 초 네덜란드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노르웨이가 1968년부터 사용해온 레오파르트 1을 대체했습니다. 그만큼 노르웨이는 독일 KMW가 생산하는 레오파르트 전차와 친숙합니다. 게다가 독일과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동맹국들은 모두 레오파르트 전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맹국들과의 전술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다른 기종의 전차가 환영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TU는 노르웨이는 그동안 시장 분석, 품질 확인 등을 통해 두 개 전차가 노르웨이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말 노르웨이 국방부와 방산업협회 후원으로 열린 웨비나르에서 현대로템과 KMW는 각각 1시간 반씩 전차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TU는 올해 10월까지 두 회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에는 동절기 시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2분기에 협상을 벌여 내년 말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TU는 전했습니다. 현드로템은 지난해 여름 세시와 주포 등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이를 노르웨이로 보내 노르웨이에서 생산한 주포와 결합하는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체계 통합과 최종 조립은 노르웨이 생산 라인에서 해발판을 다지겠다는 게 현드로템의 계획입니다. 특히 TU는 노르웨이가 자주포를 도입할 때 레나에서 동절기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TU는 이 시험에서 독일과 프랑스 자주포는 탈락하고 K9이 모든 평가에서 최상의 점수를 얻었다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는 현드로템이 기대를 걸어볼 만한 대목입니다. 특히 이 시험 결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호주가 자주포를 조달했거나 조달하는 과정에 있는데 기여했다고 TU는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과 독일은 호주 장갑차 수주전에서도 최종 시험대에 오른 상태입니다. 한국의 한화 디펜스는 레드백 장갑차로 참여했고 독일 라인메탈은 중형 궤도형 장갑 전투 차량 링스로 뛰어들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양사로부터 CGD 각각 3대씩 총 6대를 전달받아 성능 테스트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사업 획득을 위해 호주 철강사 비살로 이를 비롯해 현지 사업체, 호주 EOS 외 이스라엘 엘빗, 캐나다 소시 등과 손을 잡았습니다. 팀 하나를 꾸려 경쟁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레드백에는 장갑차 포탑을 이스라엘 엘빗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호주 EOS의 원격 무장, 광학장치, 사격 통제 장치 등이 결합된 호주 버전의 T2000 모델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 등도 장착됐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유일하게 장갑, 구조, 보호 및 내마모성 강철에 사용되는 고강도, 경도 담금질, 강화 강판을 제조하는 비살로이가 레드백 장갑차의 강철 보호 장치를 제조, 공급할 계획입니다. 리처드 조 한화 디펜스 호주 법인장은 호주 정부를 위해 호주산 강철로 만든 세계적인 장갑차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화와 비살로이는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이 최고의 강철로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수주 성공을 위해 해당 국가의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은 물론 유능한 제조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약 10개월간의 시험 평가와 시연료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최종 사업자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동안 경제난을 이유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공동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방침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하반기에 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을 통해 KF-21 공동 개발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혀옴에 따라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말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들도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 다시 와서 공동 개발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납금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경제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던 만큼 분할 납부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도 인도네시아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 한 번에 받는다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스케줄을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방산 시장은 활기를 띠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수주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